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풀어드릴게요. 문제 3번부터 부가가치세 문제가 출발되는 거고요. 자, 문제 3번부터 보도록 하죠. 물음 1번. 다음에 일반 과세자인 주한국에 2021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가 주어졌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운계한서는 적법하게 발급이 되었대요. 요구사항 보시면 주한국이 1기 확정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세 표준 요거를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과세분, 영세율분을 나눠서 답안 양식을 자료 번호별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답안 양식 그리시고요. 문제 자료를 보죠. 첫 번째로 주한국은 상품을 1,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6월 15일에 받은 계약금 300만 원에 대한 세운계한서를 발급하였다. 상품은 7월 15일에 인도되었다. 자, 지금 1기 과표 구하는 문제고요. 상품의 공급 시기는요. 언제죠? 인도 기준이죠. 그래서 원래는 7월 달이니까 7월 달에 인도했으면 2기 과표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요 인도일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으면서 세운계한서를 발급을 했으니까 선발급 특례가 적용이 돼요. 계약금 요거는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6월 15일에 받은 계약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대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운계한서 발급한 것은 공급 시기가 바뀝니다. 언제로?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 바뀌죠. 그게 6월 달이니까 1기 과표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뭐 10% 과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300은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과세분. 두 번째, 한국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 A에게 4천만 원의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했다. 주 A 지정사업자는 인도받은 제품을 모두 면세 사업에 사용하였다. 자, 그러면 영세율일까요? 10%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사업자가 등장했는데 지정사업자가 등장하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거. 이렇게 비거주자 외국 법인한테 공급하는 제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는 제하고요. 대금 결제 요건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되겠고 첫 번째 요건, 대금 결제 요건. 대금 결제 요건은 충족한 거 보이시죠?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지정사업자가 어디에 써야 되죠? 과세사업에 쓰는 제하, 거기에 영세율 적용을 하는 겁니다. 과세사업에.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영세율 적용을 하죠. 반출하면.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하면 어차피 외국에서 소비될 거니까 소비지국이 외국이고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면 안 되니 영세율 적용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지정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쓴 게 아니라 면세사업에 썼으니까요. 얘는 10%로 과세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건데 면세사업에 쓴 거니까 10% 분이고요. 4천만 원을 과세분 과표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료. 주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 시가 1,000만 원짜리 제품을 공급했고요. 한국국제협력단은 이 제품 중 90%를 해외 구호를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고 10%는 국내에서 사용했대요. 요 국내에서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뭐 대한적십자사라든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런데 공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하죠? 이런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외국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영세율 적용을 해줍니다. 외국으로 무상으로 반출한 것이 90%예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90%, 900만 원을 영세율 과표에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10%는 10%죠. 10% 과세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주한국이 무상 공급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제품하고 비품이죠. 제품은 비상각 자산인데 비품은 상각 자산이니까 약간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꼽표시 1번을 보시면 직매장의 광고 선전, 광고 목적의 전시를 위해서 반출했대요. 직매장 반출은 판매 목적 반출의 경우에만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거고요. 판매 목적 반출이 아니니까 공급으로 의제가 되지 않죠. 과표에 들어올 금액이 없고요. 이게 만약에 판매 목적 반출이었다고 하면 얘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공급으로 의제가 될 건데 그때는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죠? 만약에 공급으로 의제가 되면 원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판매 목적 반출이 아니라서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죠.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 접대비에 잡혀있는 거 꼴표시 2번 보시면 거래처에 판매 장려 목적으로 제공을 했대요. 그러면 사업상 증여죠.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면요. 이게 사업상 증여로 과세가 되겠고 공급 의제가 되는데 이때 과표는요. 시가죠. 90만 원. 요거 넣어주시고 요거는 계산이 좀 필요하겠네요. 일단 제품은 곱표시 1번 다룰게요. 제품은 90만 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비품이 있죠. 비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빨간색이 잘 안 보이죠. 파란색으로 곱표시를 좀 달아볼게요. 비품은 상각자산이고요. 얘는 곱표시 3번에 2020년 12월 15일에 취득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대표이사의 가사용으로 제공을 했대요. 자, 그러면 개인적 공급이 되죠. 개인적 공급. 자, 개인적 공급이 되는데 얘는 상각자산이니까 시가를 보실 필요 없어요. 간주시가가 과표가 돼야 돼요. 간주시가는 취득가에서 출발하죠. 원가 200만 원 선택을 하시고요. 거의 감가상각 누계는 전혀 필요 없는 자료예요. 취득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상각을 고려해야 되겠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상각률. 비품이니까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자, 지금이 2021년 1기고요. 취득을 언제 했냐면 2020년 2기 했네요. 12월 달. 한 기밖에 안 지났죠? 그러면 1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요 금액 나올 겁니다. 240만 원. 요거 10% 과세분에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 비품은 상각자산이니까 상각까지 좀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요 비상각자산은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일단 취득 원가에서 출발해가지고 간주시가를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시가 자료가 주어졌지만 걔를 무시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5번 자료 보시면 주 한국의 기타 공급 내역이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 직수출로 2021년 5월 1일에 제품을 선적하고 받은 대가 외화대가를 받은 케이스가 나왔죠. 외화대가를 받으면요. 일단 공급 시기부터 파악하세요. 수출이니까 선적일이 공급 시기죠. 5월 1일 날 선적을 했으니까 요 날짜 기준으로 이 전에 환가를 했느냐 이 이후에 환가했느냐 그런 걸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지금 12,000달러는요. 4월 20일 날 받아가지고 곱표시 1번에 12,000달러 중 10,000달러는 즉시 환가를 했고요. 2,000달러는 과세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10,000달러는 환가를 했으니까 공급시기 전이죠. 그때 환율로 요 환전을 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기준 환율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 환율로 환가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환율이 두 개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기준 환율 하고요.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요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은 우리 은행 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대고객 외국환을 살 때 매입을 할 때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준 환율 말고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이 주어지면요. 그걸로 환전해야 돼요. 그게 실무적으로도 그걸 적용해서 환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 이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기준 환율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건 어차피 수출이니까 영세율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계산이 좀 필요하죠. 계산해보면 10,000달러 요거는 4월 20일 날 수령일에 즉시 환가했으니 환율은 4월 20일 환율 1,000원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2,000달러는 환전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면 공급시기 기준 환율 적용하시면 되고 또 5,000달러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 날 받았어요. 그리고 곱표시 2번에 5,000달러는 대가 수령 즉시 환가를 했죠. 근데 이거는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를 한 거니까 또 공급시기의 기준 환율로 환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2,000달러하고 5,000달러 합치면 얼마죠? 7,000달러죠. 요 7,000달러는 다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유하거나 환가를 한 거니 공급시기의 기준 환율 5월 1일 날 기준 환율인 1,100원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액이 요 금액 1,770만 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검수 조건부 수출로 갑과 을에게 공급한 내역이 나와 있죠.
거래액이 나와 있고 인도일, 검수일 나오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국내 거래예요. 국내 거래라 가지고 이렇게 검수 조건부로 수출하면요. 공급시기 언제죠? 인도일 아니에요. 검수 조건부는 검수일이 바로 공급시기가 되죠. 근데 검수일이 둘 다 6월달입니다. 6월달이면 2021년 1기에 과표에 들어올 수 있죠. 일단 검수일이 혹시라도 7월달이 있는 거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7월달이면 2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검수일이 전부 다 6월달이라 가지고 이번 과표에 들어올 건데 내국 신용장 개설일을 보시면 각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 날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됐죠. 근데 을은 2021년 7월 30일 날 개설이 됐습니다. 둘 다 사후적으로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케이스인데 사후적으로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면 조금 일찍 개설되면 영세율, 좀 늦게 개설되면 10%죠. 조금 일찍 하고 늦게의 기준 날짜는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죠. 7월 25일까지예요. 7월 25일 그 기준 날짜로 보니까 갑은 7월 25일 이전에 개설됐으니 영세율. 그럼 1800 요거를 영세율분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을은 7월 25일 이후에 개설됐죠. 그럼 얘는 10% 과세분에 300 적어주시면 끝나죠. 뭐 계산, 연산이 필요했던 거, 뭐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계산 근거 따로 적을 필요 없이 바로 답안 양식에다가 딱딱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연산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꽃표시를 단다든지 해서 따로 계산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물음 2를 보죠. 물음 2.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도매업하고 통조림 제조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대한 겸용사업자가 나오고요. 중소기업은 아니고 별도 언급이 없으면 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세용계산서,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걸로 가정했습니다. 요구사항부터 보죠. 2021년 1기 확정신고 시 트럭의 공통매입세액주, 매입세액 공제액 그리고 2021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액 요거를 양식에 따라서 제시를 해라. 그 재계산액은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면 플러스, 감소시키면 마이너스 부호 그거와 함께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 2에서는 2021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다음의 금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추진액 차감 전으로 계산을 하고 또 정기 의제매입세액 공제분 중에 추진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트럭 부분부터 계산해야 되겠네요. 요구사항 1에서 트럭에 대한 걸 먼저 물어봤으니까요. 자료 1번을 보시면 예정신고 기간 중에 사온 면세 수산물 그 매입액은 없었고 2021년 중에 1기 중에 면세 농산물 매입 사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는 사온 거 없었고 1기 때 과세기간 최종 3월에 사왔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 내역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트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대한은 2021년 4월 15일에 수산물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트럭 2대, 취득가 합계는 1억 원 2대를 구입했고 이 중에 트럭 1대, 취득가는 4천만 원짜리를 2021년 6월 30일에 처분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공통 사용할 트럭을 사온 거니까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요. 취득가의 10%가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단기에 취득을 해가지고 단기에 팔아버린 게 있어요. 요거는 비율 산정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매입세액으로 바꿔볼게요. 취득가를 10% 때려가지고 요 취득가가 전체 1억 원 곱하기 10%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중에 4천만 원 취득가, 400만 원치 매입세액 부분은 단기에 취득해서 단기에 팔아버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1,000만 원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400만 원 있고 600만 원 있죠. 얘는 어떤 비율 적용하죠? 직전 비율 적용하는 거예요. 공통 매입세액 안분의 경우에 원래는 단기 비율이 원칙인데 단기 비율 근데 단기에 취득한 공통 사용 제한을 단기에 공급하면 과세 표준 안분을 직전 비율 적용하니까요. 매입세액도 일관성 있게 직전 비율을 적용해서 안분을 해야 됩니다.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단기는 요 2021년 1기거든요. 1기 요게 단기예요. 여기가 이제 단기. 공급가액의 내역은요. 3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수산물 도매업 요게 면세죠. 그리고 통조림 제조 요게 과세고요. 요 공급가액을 비율로 바꿔보면요. 2020년 2기 거 두 개 합치면 2억이죠. 2억 중에 2억 중에 9천만 원 차지하는 비율이 45%가 나올 거고요. 2억 중에 1억 1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55%.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 거도 안분을 하시면 돼요. 8천만 원 나누기 2억 원, 1억 2천 나누기 2억 원. 그리고 2기 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천만 원 나누기 뭐 1억 8천, 또 9천만 원 나누기 1억 8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 이렇게 산정을 해놓고요. 이제 매입세 공제액이니까 과세 비율 적용하는 건데 얘는 직전 비율 여기 있죠? 55%. 여기를 적용하고요. 얘는 단기 비율 요걸 적용하면 돼요. 60% 요걸 적용해서 나오는 금액을 합쳐주면 매입세 공제액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자, 요 금액은 360이 나올 거고 요 금액은 220만 원 나와요. 두 개 합치면 답이 나오죠. 580만 원. 요거 매입세 공제액으로 답안 양식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요 400만 원치는 이미 사가지고 팔아버렸죠. 얘는 없어졌고 이제 600만 원은 재계산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니까. 요 트럭은 가지고 있으니 요 600만 원에 대해서 재계산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물어본 게 2021년 2기 기준으로 재계산액을 물어봤어요. 요구사항에서. 요 날짜 기준으로 재계산액을 물어봤고요. 재계산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부세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까지 적으라고 했으니까 어떤 비율로 하시는 게 좋냐면 면세 비율로 하시는 게 좋아요. 면세 비율로 지금 단기 면세 비율이 40% 지금 사온 시점이죠. 그리고 지금 2021년 2기에 면세 비율이 50%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플러스 효과가 있거든요. 납부세액 효과에서 이게 부호가 동일하니까 면세 비율로 파악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세 비율 증가하면 납부세액의 플러스 하시면 되겠고 면세 비율이 감소하면 납부세액의 마이너스. 여기서는 증가했으니까 또 5% 이상 증가했죠? 그러면 플러스 일단 적어주시고요. 플러스 문제에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까지 함께 기재를 하라고 했으니까 지시사항을 따라서 플러스 적어주시고 이제 금액 산출하시면 되겠죠. 10% 변동인데 여기다 10% 바로 때리면 안 돼요. 감가상각 자산이죠. 상각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트럭. 원래 감가상각 자산만 재계산을 하고 또 확정신고 시에만 재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각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요. 1 마이너스 트럭이니까 25% 곱하기 한 기가 지났죠. 그 다음에 요 차이죠. 50%하고 40% 증감 비율 10% 때려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45만 원. 납부세액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 자, 그거를 답안 양식에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상각만 좀 주의해서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 유형이 전혀 새로운 유형이 없거든요. 과거 기출문제하고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요구사항 1번이 끝났고요. 이제 요구사항 2번 풀어보도록 하죠. 요구사항 2번은 의제매입세 공제, 추징액 일단 차감 전으로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추징액은 따로 답안 양식이 제시가 됐거든요. 거기 1번 자료에 보시면 면세 수산물 매입액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제조업이라고 해도 제조업 특례는 고려하실 필요 없어요. 1기니까. 2기의 경우에는 제조업 특례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매입을 1기나 2기에 둘 중에 하나에 많이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제조업 특례까지 고려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1기 거 물어봤으니까 뭐 특례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계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기초 재고가 지금 800이 있는데 그거 단기 사용한 거 과세분 185만 원, 면세분 615만 원 두 개 합치면 800만 원 된다는 거 일단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매입액이 6,340만 원이에요. 요거를 과세분에 1,440만 원 썼고요. 면세분에 5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과세하고 면세 사업에 같이 쓴 게 4천만 원이고요. 요걸 다 합쳐보시면 6,34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 쓰지 않고 남은 것도 있거든요. 단기에 매입을 했지만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을 거잖아요. 재고로 남은 게 있죠. 기말 재고 400만 원까지 합치면 단기 매입분 6,340이 돼요. 6,340의 구성 내역을 아셔야 돼요. 요게 과세분 쓴 거, 면세분 쓴 거, 그리고 과세면세 같이 쓴 거, 그리고 플러스로 기말 재고까지 합쳐주셔야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일단 추징액 차감 전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단기 매입분 그거 기준으로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반드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이런 건 고려해 주셔야 돼요. 요거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미니멈으로 산식을 적어 주실게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 과세 사업에 사용한 거, 그거 의제매수세 공제 대상이니까 단기 매입분 중에서 과세사업에 쓴 거 1,440만 원 들고 오고요. 면사업에 쓴 거는 의제매수세 공제가 안 되죠. 그건 제끼고. 그리고 과세면세 같이 쓴 거, 그거는 안분이 좀 필요해요. 같이 쓴 거는 안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4천만 원이 있고요. 사온 거. 그리고 기말 재고도 마찬가지죠. 실질 기속을 알 수가 없죠. 기말 재고 아직 안 쓴 거예요. 과세 사업에 몇 프로, 면사업에 몇 프로 쓸지 알 수가 없죠. 겸용사업자인데. 그럼 기말 재고도 안분이 필요합니다. 같이 쓸 거니까 이렇게 안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기말 재고하고 과세 면세 같이 쓴 거. 요거는 안분할 때 단기 공급가액 비율, 그걸 적용해서 안분하는 거고요. 과세사업에 쓸 부분, 쓴 부분, 뭐 이런 게 의제매수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과세 비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단기 과세 비율. 우리가 아까 요거 적용할 비율을 산정을 다 해놨죠. 3번 자료에 있는 거. 단기 기준으로 요 과세 사업의 공가액 비율 60%예요. 60%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의 공가액 비율 요걸 적용해 주시고, 공제율은 제시가 됐는데 이게 제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4번 자료에 공제율은 102분의 1라고 제시가 되어 있긴 하죠. 제시가 안 되더라도 좀 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 서문에 제조업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사업자죠. 제조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사업자 가장 낮은 공제율 102분의 1을 적용하죠.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였으면 104분의 4. 그런 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요 금액이 580만 원 나올 겁니다. 요 금액이 이제 80만 원 나올 거예요. 80만 원. 요게 나올 거고요. 여기 예정신고 때 매입한 게 없으니까 예정신고분 정산하는 거 그런 걸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정신고 때 뭐 매입액이 있으면 확정 때 한도 계산하고 6개월치 의제매입세 공제액을 구한 다음에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 받은 거 그걸 빼도록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예정신고 기간 중에 매입한 게 없으니까 요 금액이 바로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될 거고요. 이제 한도는 요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과세 표준 공급가에 그 3번 자료 보시면 되겠죠. 거기 통조림 제조업의 공급가액 단기 거 2021년 1기 거 1억 2천이죠. 그거 갖고 오고요. 법인사업자니까 한도 적용률은 40%. 그 다음에 102분의 2 이렇게 때려주셔야 돼요. 근데 한도가 더 크게 나오긴 해요. 한도 계산해 보시면 이게 94만 1,176원 나옵니다. 두 중에 적은 거 80만 원. 요거 답안 양식에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요게 중요했죠. 요거 과세 면세 사용한 거 하고 사용할 거 그거는 비율 때려주셔야 돼요. 어떤 비율? 단기 과세 비율. 단기 과세사업의 공가액 비율 요걸 적용해 준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요거 한도를 만나게 하는 금액이 추징액 차감을 한 후의 금액인지 추징액 차감 전 금액인지 그거는 법문구가 일단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설에도 좀 달아놨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추징액을 따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추징액 차감 전 금액 단기 매입분 그것과 한도를 비교해서 바로 구했습니다. 답안 양식 자체가 따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추징액 이제 계산해 보면 추징액은 기초 매입분 보세요. 기초 재고 같은 경우에 800만 원 있거든요. 그 800만 원 작년도에 사올 때 당연히 작년도 과세 비율을 적용해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작년도 과세 비율. 요거는 겸용사업자니까 과세 면세에 같이 쓸 거. 이게 기초 재고가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라기보다는 뭐 여기서는 직전 과세 기간에 기말 재고가 되는 거니까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했을 겁니다. 800에. 직전 거는 공급가액 비율이 55%죠. 요거 55%. 요걸 적용해가지고 직전 과세 기간에 이미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근데 800에 55% 적용을 해보면요.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440이 나와요. 요거를 과세사업에 쓸 줄 알았더니 실제로 과세사업에 쓴 거는요. 1번 자료에 185만 원이죠. 미달하게 썼어요. 그럼 차이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입액 기준이니까 여기 공제율 102분의 2를 적용하면 추징액이
튀어나오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5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과거 기출에 똑같은 문제 있어요. 실제로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낸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유형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기출만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 풀어보도록 하죠. 물음 3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 대안에 부가세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요구사항에 일괄 양도한 건물, 토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과표, 요걸 다음에 답안 양식에 제시하시오. 공급가액하고 과표가 이렇게 따로 제시가 됐어요. 답안 양식에. 그럼 다른 의미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다른 의미예요. 건물, 토지, 공급가액과 과표를 물어보는데 일단 하나는 작성할 수 있죠. 토지 건물이 지금 일괄 양도한 케이스예요. 공급. 토지의 과표는 얼마예요? 0. 요거는 바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토지는 면세니까 과표 0으로 넣어주시고요.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대안은 과사업과 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2021년 6월 15일에 4억 8천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4억 8천에 일괄 양도를 했고요. 양도일에 건물 토지 실지 거래가액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가액은 없대요. 각 자산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4억 8천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 토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공통 사용 제한을 판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지금 실지 거래가액 없고 감정평가가액 없으면요. 그 다음 순서가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자료에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나와 있죠. 요거는 판 케이스니까 토지 건물 일괄 공급 팔면은 공통사용제와 과표 안부는 단기 비율 적용해요. 직전 비율 적용해요. 공통 매입세액 사오는 경우는 단기 비율이 원칙이긴 하죠. 그런데 파는 경우는요. 직전 비율이죠. 직전 비율. 지금 2021년 1기 케이스거든요. 2021년 6월달에 판 케이스. 직전이라고 하면 2020년 2기께 되는 거고요. 그 2기에 과세 공가액 비율이 60%, 면세 공가액 비율이 40%. 그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해보죠. 자, 토지하고 건물 같이 판 케이스고요. 이게 공통 사용 제한이니까요. 토지는 어차피 뭐 과세 사업에 썼든 뭐 면사업에 썼든 다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 건물은 두 개로 나뉘어 주셔야 돼요. 건물은 요 면세 공가액 비율, 직전 비율 40%는 면세가 되는 거고요. 60% 과세 공가액 비율, 직전 비율 요거는 과세가 되는 부분이죠. 요거 면세, 요거 면세. 그리고 이게 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요걸 같이 일괄적으로 팔았는데 부가가치세 포함된 4억 8천만 원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 하고 부가세에 포함해가지고 4억 8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는 어디에 붙죠? 부가가치세는 건물 60%가 과세분이니까 건물 60%에 10%만큼 부가세가 붙는다는 거.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계산을 해보죠. 요 금액은요. 이게 아예 공급가액, 과세표준, 표현이 다르죠. 출제 의도상으로 당연히 같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이 공급가액은 이게 공통사용 제한이니까요. 면세 공급가액 그리고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출제 의도상으로. 그래서 부가세가 제외된 것을 공급가액이라고 부르잖아요. 부가세가 포함된 것을 공급대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가세만 제외하고 건물의 과세 공급가액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구하라는 거예요. 해보죠. 4억 8천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는 토지가 1억 3,400이고요. 건물이 1억이에요. 건물 1억을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40% 부분은 면세되는 부분, 그리고 60% 부분이 과세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부가세까지 붙이려면 1.1을 때려주셔야 돼요. 1.1. 그럼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바뀐 거죠. 이 중에서 건물 부분 1억 넣으시면 돼요. 1억. 여기에 과세, 면세.
그거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부가세가 제외된 건물의 공급가액, 그게 튀어나올 거야. 그게 2억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 구해보면요. 요 금액은 요 2억이 과세 면세 합계액이잖아요. 여기에 몇을 곱하면 되죠? 60% 곱하면 되죠. 60%가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 그거니까 과표가 되겠죠. 1억 2천. 요걸 과표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부분 요걸 구해보면요. 같은 논리로 구하시면 돼요. 4억 8천 뭐해서 포함된 금액이고 기준시가 비율 토지가 1억 3,400 건물이 1억인데 이거 두 개로 나눴죠? 40% 플러스 60% 60%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1.1을 때려주시고 이제 토지 1억 3,400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면세 공가액이 나오는 거죠. 면세 공가액이 2억 6,800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요게 4억 8천을 구성 내역을 보면 4억 8천은 일단 토지 2억 6,800 건물 2억 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부가가치세는 건물 60% 1억 2천이 과표잖아요. 1억 2천에 10%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1억 2천에 10% 1200 이걸 다 합쳐보시면 이게 4억 8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구조를 좀 잡으셔야 되고 여기서는 건물 60%의 부가세가 붙으니까 건물 60%에 1.1을 때려주신다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과거 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건물의 과표 1억 2천 이거 구해봐라 라고 해서 60%를 바로 이쪽에 때려서 1억 2천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에는 공급가액하고 과표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구해봐라. 뭐 그거 하나만 달라졌고요. 또 과거 유형과 거의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음 네 번째 거 보죠. 다음은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 태백의 2021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요구사항 보시면 주 태백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다 가산세액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자, 가산세 문제가 나왔고요. 가산세가 언젠가는 나오겠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산세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 연도나 내년도나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렇게 가산세 문제가 나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산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태백의 신임 담당자 얘는 2021년 1기 신고 내역을 검토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2021년 6월 20일에 공급한 과세 공급가액이 400만 원. 요거에 대해서 세용계산서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확정신고에서 누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한 누락은 부정행위로 인한 거래요. 부정행위. 자, 부정과소가 된 거죠. 세용계산서 발급 안 했으면요. 세용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가산세. 자, 얘는 2%짜리죠. 요거 뭐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표시 달고요. 400만 원에 그냥 2% 하면 돼요. 여기다가 바로 넣어볼게요. 그냥 400에 2%.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2021년 6월 10일에 공급받은 과세 공급가액 1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입 세용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확정신고에서 누락이 됐대요. 그리고 매출 매입 누락은 2021년 7월 31일에 수정신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동그라미 2번에 6월 10일 날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세용계산서 적법하게 잘 받았다는 뜻이에요. 6월 10일 날 받은 게 있는데 그 확정신고할 때 세용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매입처별 세용계산서 합계표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내면 거래징수 당한 거 내 돈이니까 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합계표를 제출 안 해가지고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정신고, 요 기한이 지나가지고 수정신고 할 때 합계표 제출하면요. 이건 권리 찾는 개념이죠. 권리 찾는 개념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가산세 없잖아요. 이건 권리를 찾는 거니까 세용계산서는 적법하게 잘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거 제출하기만 하면 권리를 찾는 건데 그 권리를 좀 늦게 찾은 거죠. 권리를 늦게 찾았으면 내 돈 늦게 찾아간 거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거예요. 별도의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세용계산서 부정시 가산세 물어봤고 답안 양식에 매출처별 합계표 가산세하고 매입처별 세용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있는데
요거 답이 나왔죠. 일단 매입차별 생년학계표 가산세 없어요. 그리고 매출차별은요. 요거는 세운기한서를 발급 안 하면 당연히 그 발급 안 한 거에 대해서 요 매출차별 생년학계표 제출 안 했겠죠. 그러면 이 가산세하고 요 가산세가 겹치죠. 근데 중복되면 어떤 걸 적용하죠? 학계표보다 세운기한서 가산세가 더 가산세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를 먼저 적용하잖아요. 선순위로. 이거 적용했으니까 이거를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죠. 문제에서 뭐 없음이라고 적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없음이라고 적은 거고요. 뭐 0이라고 적으셔도 당연히 요거 점수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0으로 적었는데 제 수험생도 이거 0으로 적었는데 이거 답으로 해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답으로 해줍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요거를 끄면 인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성 문제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답으로 체크를 해줄 거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없음으로 그냥 적은 거예요. 근데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는 지금 매출 누락이 있는데 문제가 부정 과소가 된 거예요. 매출 누락된 거, 요 세운기한서 발급을 안 했으면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가 안 들어갔죠. 요거는 공급가액이고 400만 원. 여기에 부정 과소 세액으로 바꿔보면 400에 10% 해가지고 4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급 시기에 세운기한서를 잘 받았는데 그거 학정신고 때 누락된 거가 있으면 그 수정신고할 때 학계표 내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고 했죠. 가산세는 없이. 그래서 100만 원에 10% 요건 매입세 공제가 될 겁니다. 10만 원. 근데 요거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죠. 이거는 부정 과소인지 일반 과소인지 구분이 곤란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단순히 누락된 거니까. 이렇게 하면 과소 신고 납부 세액이 30만 원 나올 거예요. 요거 부정 과소인지 일반 과소인지 그거를 알 수 없다. 곤란하다. 이렇게 누락된 거는 일반적으로 곤란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경우에는 과표 기준으로 부정 과소 신고한 과세 표준, 일반 과소 신고한 과세 표준 그거 비율로 요 과소 신고 납부 세액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 과소 과표만 있고 일반 과소 과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과표 400분의 400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 30만 원 전행기 부정 과소 신고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일반 과소 신고 납부세액은 없고 여기다가 부정 행위로 과소 신고를 한 거니까요. 가산세율이 높아지죠. 40%. 문제에서 역외거래라는 말은 없으니까 역외거래라는 말이 있으면 60%가 돼요. 근데 역외거래는 아니니까 40% 적용하시고 한 가지 누락하시면 안 된다는 게 있죠. 그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가산세 문제가 나오면 가산세 감면 이게 최근 들어서 개정됐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건드릴 거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감면이 되죠. 수정신고를 언제 했냐면 7월 말쯤에 했죠. 7월 31일 날 수정신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7월 25일이 학정신고 기한인데 그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케이스예요. 그럼 몇 프로 감면되죠? 90% 감면되죠. 90% 감면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계산해 보시면 12,000원 나올 겁니다. 여기 과소신고 가산세. 여기서는 요거 감면 그거까지 정확하게 고려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단순 누락된 거 있죠.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매입세액이라든지 이런 게 단순 누락된 것은 부정행위로 인한 건지 일반적인 경우인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때는 이렇게 과표 베이스로 해서 안분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전부 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40만 원에 뭐 40% 때려가지고 그리고 요거 1-90% 해가지고 구하신 경우도 있던데 그렇게 하면 틀려요. 주의하시고요. 요거는 구분 곤란한 케이스. 요거 30만 원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소신고된 거지 뭐 이게 과소신고된 게 아니잖아요. 40만 원에 40%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요. 30만 원에 40%. 그리고 요 가산세 감면까지. 근데 계산 구조만 좀 맞다라고 하면 뭐 이거 베이스 금액 그거를 40만 원으로 했다고 해도 부분 점수는 주지 않을까 싶어요. 40% 이거 잘 적용하고 1-90% 적용을 잘 했다라고 하면 부분 점수는 어느 정도는 들어갈 거고요. 이게 이제 정확한 정답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도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법인세 문제 풀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